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2020년 4월 10일 오늘은 제가 캐나다에 이민 온 지 딱 2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바깥의 날씨가 어쩌면 제가 21년 전에 온 그 날씨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날씨가 흐리면서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습니다. 저는 1999년도에 여기 토론토 피어슨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나이가 29이었고 우리 딸이 만으로 1살이었고 아들은 4살이었습니다. 제가 캐나다를 이제 오게 된 이유는 한국에서는 이제 애아빠는 애아빠대로 저는 저대로 또 애들은 하나는 강원도 시댁에 또 하나는 친정집에 이렇게 맡겨져서 4시가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가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추스려 보자 하는 마음으로 캐나다를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민을 와 보니까 저희 애들 아빠는 한국에서 IT 기업에 다녔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구두 수선 슈 리페어라는 가게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정말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던 그 구두 수선을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와, 이민자의 생활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사실은 저는 이제 좀 쇼크를 받았었죠. 구두 수선하는 그 가게 하나 갖고는 도대체 이 가정이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산업전선에 쫓겨나가게 됐어요. 영어도 못하는 사람을 강제로 취직을 시켜서 햄버거 가게에서 이제 제가 2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정말 기초적인 영어밖에 모르는데 거기서 돈벌이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와, 내가 여기서 이 나라에서 정말 영어를 안 배우면 평생 내가 이렇게 바보로 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나라에서 자식들을 키우려면은 내가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영어를 못하면 정말 자식들하고 이 다음에 의사소통도 할 수 없고 내가 이렇게 갑갑한 채로 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밤마다 2시간씩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갈 때 사전도 안 들고 갔어요. 정말 살다 보면 영어는 자연스럽게 다 할 줄 알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뭐 유튜브가 없으니까 오로지 그 5성식 생활영어 그거 카세트 이렇게 한 케이스로 된 거 그거 하나를 들고 가서 밤마다 틀고 들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애기들 동화책을 보면서 진짜 기초부터 공부를 시작했고요. 또 어느 날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코스비 가족 시트콤으로도 공부를 하고 또 어느 날은 아버지가 신문에서 이렇게 오려준 영어 컨버세이션 그거를 이만큼을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서 보내주셔서 그걸 또 갖고도 공부를 하고 뭐 어느 날은 단어도 외우고 어느 날은 TV도 보고 저는 너무나 기초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캐나다로 와보니까 이민 초반에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검소하게 살고 있었어요. 처음에 여기 캐나다로 와가지고 애들이 이제 9월에 이제 입학을 했죠. 그래서 학기 시작하고 나서 한 3주 정도인가 한 달 있으니까 부모님 인터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면담이죠. 그래갖고 저는 그때 당시에 정말 한국 생각을 하고 한국의 보통 엄마들처럼 멋있게 정장을 차려입고 또 선물도 이렇게 탁 들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다른 엄마들은 일을 하다가 그냥 잠바에다가 운동화를 신고 학교로 온 거예요. 그리고 뭐 선물 같은 거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끼케야 초콜릿 한 박스 요 정도를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같은 해에 학교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콘서트 한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크리스마스 때 준비한 거를 이제 학부모들을 다 초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건 크리스마스 파티에 거의 가까운 것 같은 분위기다. 그래서 제가 밍크 코트를 쫙 이렇게 입고 갔었는데 그렇게 입고 온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굉장히 창피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 이 캐네디언들은 굉장히 검소하고 실용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토요일이면 남의 집에서 쓰던 중고 물품을 꺼내놓고 파는 그런 가라지 세일을 쇼핑을 하는 게 낙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민을 와가지고는 진짜 머리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진짜 그냥 매일 똑같은 옷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는 햄버거 가게 가서 오후 4시까지 6시간 일을 했고요. 또 집에 오면 저녁 그 많은 식구들의 저녁 준비를 하느라고 정말 산더미 같은 음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밤에는 또 애들 재워놓고 공부 열심히 했고 그런 시절이 이렇게 가다가 한 2년 정도 거기를 다녔어요. 그래서 햄버거 가게를 그만두고 나서는 그때 이제 아, 내가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그때 당시는 솔직히 여기 교민들은 컨비니언스 스토어, 뭐 세탁소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었고 또 그게 굉장히 잘 될 때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권리금이 되게 비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돈이 있어야지 그 정도 비즈니스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워낙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조그맣게 보따리 장사로 한번 액세서리를 팔아보자 해서 이제 한국에서 액세서리를 사가지고 와서 이제 집집마다 보따리를 들고 다니면서 팔았어요. 보따리로 시작하게 된 비즈니스가 이제 집에서 또 이제 몇 개 안 되는 물건을 벽에다 쫙 걸어놓고 밥 먹다 말고 손님들이 오시면 식탁에다가 물건을 깔고 보여줬었고요. 또 그게 조금 발전을 해서 아주 허름한 건물의 2층에다가 몇 개 안 되는 물건을 걸어놓고 또 내 사무실이 생겼다는 게 굉장히 뿌듯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더 장사가 잘 돼서 정말 번듯한 쇼룸에 있는 웨어하우스로 이제 옮길 수도 있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는 점차 발전을 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여기 캐나다까지 와서 환경을 좀 바꾸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좀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그런 부부 관계가 여기 와서는 사실 더 뭉쳐서 더 잘 지내도 힘든 이민 생활인데 여기 와서도 결국 그게 잘 안 됐어요. 생활을 이제 제가 다 책임지면서 살다 보니까 서로 자존심 싸움일 수도 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혼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서로가 떨어져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더 행복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이혼을 했는데 그게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됐네요. 그런 와중에 아이들은 쑥쑥 컸고 제 비즈니스도 쑥쑥 컸습니다. 덕분에 정말 애들이 어떻게 컸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바쁘게 살았던 세월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렇게 해서 이제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애들은 이제 20살이 다 훌쩍 넘었고 저희 아들은 이제 26살이고요. 우리 딸은 이제 23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완전히 아이들에게서 독립한 새로운 나만의 인생을 시작하게 됐어요. 지난 세월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기억이 없어요. 제 30대, 40대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냥 미친 듯이 일하고 미친 듯이 애들 키우고 살림하고 했었던 세월이었을 것 같아요. 이 나라에 살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애들을 뭐 사교육이라든지 입시라든지 이런 한국처럼 그런 교육 환경에서 키우지 않을 수 있었던 게 캐나다 이민 온 것 중에 가장 잘한 게 아니었나 싶고, 또 두 번째는 한국 같았으면 제가 그렇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는 운이었는지 제 실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쨌든 비즈니스를 열심히 잘 할 수 있었던 기회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이 오실 수 있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캐나다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인종차별이 있지 않냐 뭐 그렇기도 하는데 사실 여기 토론토 같은 대도시는 인종차별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직업적으로는 한국보다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직업은 한국에서 가졌던 그런 좋은 일, 깨끗한 일, 그리고 점잖은 일, 높은 일, 이런 거는 사실 이민자들한테는 많이 기회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는 뭐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 다 한국에서 쟁쟁한 직업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국에서의 그런 뭐 나의 커리어 이런 거를 좀 포기하고 살 수 있다면은 캐나다의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환경, 교육, 그다음에 뭐 정치, 뭐 시스템, 뭐 캐나다는 또 사계절도 있고 또 모든 게 풍부하기 때문에 또 가장 좋은 의료도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이가 먹을수록 캐나다에 사는 혜택을 받을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연금이 있으니까 나이 먹을수록 더 이제 안전하다 그럴까요? 좀 그런 불안함이 좀 없습니다. 한국이 좋은 점도 많고 또 캐나다가 좋은 점이 많은데 저는 캐나다의 가장 좋은 점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거, 그런 면이 캐나다에 사는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그냥 캐나다 이민 21년 차가 된 지금의 소감을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여러분들이 제 이민 생활에 또는 캐나다 이민 생활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한번 써주시면은 제가 정성껏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